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일본이 저렇게 졸렬하게 반대를 계속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개이득이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졸렬한 일본 덕분에 대한민국이 개이득을 보는 이유 이야기입니다. 자,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G7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G7 정상회의였는데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죠. 자, 오늘 영상 제목이 일본의 졸렬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개이득을 보는 이유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을 겁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일단 눈에 띄는 건 중국에 대응하자 이 얘기입니다. G7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폭주기관차 중국을 멈추게 하자.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자. 여기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부들부들 거릴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 건 중국이 자초한 것이죠. 한국에서도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라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복도 지네 거다, 김치도 지네 거다, 이제 뭐 손흥민도 지네 거래, 뭐 다 지네 거라고 하니까 좋게 볼 수가 없죠. 거기다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한국 문화에 침투하려고 중국 자본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나쁜 짓들 하다가 딱 걸린 일도 있었고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좋게 볼 이유가 요즘은 1도 없다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G7에서는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인프라 투자를 함께 하자. 여기에 합의를 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G7 놈들 이러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졸렬함 덕분에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 G7에서요. 한국, 호주, 인도 등 이런 나라들을 G7 안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뭐 G11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이 반대한 거예요. 아이고 안 된다. 그건 반대다. 게스트로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G7에 포함되는 건 난 반대일세. 이렇게 나선 겁니다. 졸렬하죠.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번 G7에서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비난 여론이 일고 있거든요. 도대체 G7에 가서 한 게 뭐냐? 얻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도 좋은 자리에 앉고 모든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니까 스가 총리는 가서 도대체 뭘 한 거냐? 이런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G7에 포함되는 것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건 막아야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니케이 신문에서는 G7 구조가 확대되면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일본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일본의 반대 이유다라고 이 신문이 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의를 보니까요. 일본 영향력이 없어. 안 봐줘. 안 쳐다봐줘. 안 놀아준다니까. 자, 일본이 이렇게 반대를 하자 이 네티즌들 댓글을 보니까 졸렬한 놈들 불매운동 계속해야 된다. 우리가 왜 G7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본 놈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구나. 막 이렇게 엄청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일본이 저렇게 졸렬하게 반대를 계속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개이득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여전히 중국하고 경제 교류가 너무 많아요. 당장에 제 주변만 해도 중국에 수입 수출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그냥 경제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더러워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 경제계에서도 이 중국과의 이 교역 비중을 줄이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죠. 자,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자라는 합의서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놓고 공격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게스트로 참가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런 데들은 한국 이 안으로 들어와라. G7 조금 더 확대하자. 이러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중국 견제하자라는 합의서에 우리가 사인을 하는 순간 중국의 타겟이 될 게 뻔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교역량이 가장 많은 한국이 때리기 가장 쉬운 나라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스탠스가 가장 우리에게는 이득이다라는 겁니다. G7 국가들과 협력은 하되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 G7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것은 보고 중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베스트 그림이에요. 우리나라가 더 성장을 하고 중국과의 경제 교역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니, 그때서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덜컥 한국이 여기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라고 해서 내년부터 G7이 G11이 돼서 한국도 회원국이 돼버린다면 그때부터는 한국이 좀 골치가 아파질 수 있어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전면 수정을 해야 되고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중국과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초청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여기 안 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방역도 성공했고 돈도 많은 나라고 국민의식도 높은 나라고 선진국에 갖춰야 될 건 다 갖춘 나라란 말이죠. 거기다가 첨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G7 회원국, 이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도 G7에 초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냥 게스트, 손님이죠. G7이 대중국 강경정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반발 쓱 빠질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고, 일본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일본을 때리지 한국 때리기에는 애매해진다는 거죠. 이미 일본은 지금 대중국 교역이 완벽하게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냐? 중국이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 한국이 전면으로 나서지만 마라. 지금처럼 어중간하게만 있어줘라. 이게 중국이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처럼만 딱 있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대중국 압박전선에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멀리하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입장이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한국을 때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일본의 졸렬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개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우리가 어릴 적 역사 공부를 할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 위치가 더럽습니다. 너무 안 좋은 자리에 있어. 그런데 여길 잘 활용하면 이 위치가 또 빛이 나는 위치이기도 해요. 미국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중국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일본은 어때요? 미국은 일본한테는 대놓고 무리한 걸 요구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지정학적 위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일본 앞으로도 그렇게 졸렬하게 한국을 계속 밀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맘 바뀌어서 한국도 G7에 들어오게 하자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도 그렇게 졸렬하게 놀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